굉장히 논란이 됐죠. 여명 비례 투표. 그러니까 남은 수명 얼마나 남은가 이거에 따라서 투표를 좀 차등을 둔다. 뭐 이렇게 읽혔단 말이에요. 자, 김은경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의 발언인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논란이 됐던 지난 30일에 김 위원장의 발언 조금 더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중학생 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얘기했다. 그리고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어. 근데 뒤에 약간 뭐랄까요. 그러나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민주 체계상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앞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부터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내놨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해명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 당시 중학생의 아이디어마저 왜곡했다.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간다. 이거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정쟁적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게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다. 근데 저분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건데 본인만 그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안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사건만 가지고 만 봐도 큰 잘못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어느 정도 배워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까지 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이 발언 지금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어르신 폄하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도 아니 그렇게 문제 삼는 게 구태적인 프레임이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우리가 전용기 의원 말씀 들어봤지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오늘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또 했었고 혁신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잘 아시는 양이원영 의원도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식 자체가 저는 뭐 민주주의 원칙이 1인 1표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요. 우리가 역사 왜 공부해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요. 이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비록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축적된 그 성공의 기억들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경 위원장의 중학생 된 아들은 그냥 공짜로 그렇게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만들어왔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저 태도가 저 인식 자체가 전 굉장히 화나요. 우리 정전 70주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그래도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2대국으로 만들어오는 이 그동안의 땀과 노력들을 다 폄훼하고 그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지분을 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투표 권리를 줘야 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 경험 안 해보고 아직 살 날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 갈 수도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공짜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저는 저 인식 자체가 노인 폄하니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은 1인 1표니 이런 거 이전에 더더욱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정말 인식이 잘못돼서 저는 민주당 혁신위는 이대로 가면 정말 잘못된 길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내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이라도 문 닫아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명 비례 투표. 그러니까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남은 수명이 작을수록 투표도 뭐 건도 줄고 많이 남았으면 많이 들고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단 말이에요. 앞서서는 전용기 의원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냈는데 오늘 당에서는요. 이 금익위원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약간 두둔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됐네. Boys be ambitious. 예.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예. 시비 걸어서 청소년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대한 해석이다.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그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앞에 발언이 여명 비례투표. 글쎄요. 독려하기 위해 뭔가를 먼저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아무튼 큰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또 입장을 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발언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참 놀랐는데 이게 지금 삭제됐다 그러죠?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한 발언 중에서 앞부분 있잖아요. 거의 그와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요?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또 일부 내용은 또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의 반응을 여러 갈래로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거 혹시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장할 일이죠. 아, 환장할 일이다 지금. 환장할 일이고 이게 제 얼굴이 좀 뜨거워져가지고 뜨끈뜨끈한데 지금 뭐 날이 워낙 덥긴 하지만 스튜디오 사실 뭐 요새 기온이 더우니까 덥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화끈거린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예.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취지가 왜곡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언행은 분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별도의 해석과 별도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명쾌한 정치적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도 이제 여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봤더만 이게 남은 뭐 수명 뭐 이런 남은 수명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도 않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지금 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초선 의원들 간담회하고 난 뒤에 굉장히 실망을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서 정말 당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도움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논란을 정복시키고 키워가지고 예. 당의 이미지를 더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청년 간담회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예. 하고자 했던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정말로 이게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어떤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서 어떤 예.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 그런 자산 자체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으로 쓸데없는 말로 논란을 키우지 않고 이 부분은 빨리 좀 사과하고 예.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갔으면 근데 오늘 좋겠다. 분위기로 봐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 이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걸 듣는 국민들에게 예. 애써 우리의 취지는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뭐 발언도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반응도 들어봤어요. 민주당의 반응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먼저 김은경 정확하게 위원장,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반응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그 비호하는 김은경 위원장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이제 그 양이원영 양이원영. 이런 분들요. 다 이게 제가 평가해 보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중학생의 아이디어다. 제가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아이디어 아들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오. 지금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아들 말이 맞다. 그게 합리적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오. 아니 왜 여명에 따라 차등을 두야 됩니까? 굳이 저는 1인 1표가 원칙인데 예. 굳이 차등을 둔다면 이런 제도는 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있잖아요. 예. 로마는 이게 병력을 20년 복무를 했다. 오. 이럴 때는 이게 시민권을 주면서 그렇죠. 투표권도 줍니다. 국가에 기여했다. 기했다. 병력을 20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이게 목숨 걸고 싸웠으니 병역 복무를 20년 정도 했다. 또는 예. 이제 그 나라에 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 기여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하자. 이렇다면 그것도 이게 법에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죠. 그런 과거에 아주 고대의 전례가 있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남아있는 수명에 따라 하자. 이게 저는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예.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까지 좋아요. 오. 그렇다고 해서 노인 세대를 비하하거나 예. 또는 이게 세대 갈등을 야기하거나 예. 이건 아주 정치인이 잘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청년을 독려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를 비하해야 됩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을 한 그 바탕에 물론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탕에 깔린 생각은 고연령층, 노인층은 주로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니까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 60, 70대 어르신들은 예. 주로 이게 보수가 많으니 여당이 많고 아마 이게 청년들은 진보, 야당이 많을 테니까 뿌리 깊은 DNA 노인을 비하하는 이게 정동영 옛날 대표의 발언이고 이게 유시민 내가 썩는다 이런 발언이 뿌리 깊은 저는 이게 진보 진영의 DNA가 노인 비하하는 이게 있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한자성 하나 소개하면 예. 한비자에 예.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라는 게 있어요. 예. 제 나라 때 황공이 예. 정벌 갔다가 도로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 늙은 말이 풀어놨더니 딱이 그 산을 길을 잃은 걸 찾아온 거예요. 오. 그만큼 이게 어르신들의 지혜 우리 사회에 피땀 흘리기 귀한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어르신들에게 더 그 지혜를 봐서 표를 더 주면 더 주지. 예. 이걸 이렇게 비하해서 이게 표를 그냥 감한다 오히려 예. 젊은 층보다 이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해요. 지금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고 논란이 되니까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했던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이란 큰 논란이 됐었던 그 발언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이드가요, 과거의 영상을 좀 찾아서 그 모습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됩니까? 쉬시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 지금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 또 의원들이 했던 이른바 노임 폄훼 발언 논란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민주당에서 유독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걸 고무하는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투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쪽을 약간 뭔가 건드린 거잖아요.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도 최대한 이걸 갖다가 선회하면 젊은이들이 더 많은 발언권과 더 많은 대표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등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1인 1표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그렇죠. 맞지 않고 방법도 없어요.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를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여명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차등화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 그 만 19세 이하는 투표권 안 주듯이 80세 넘으면 투표권 안 줍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10년 미만이면 안 주고 뭐 이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의 장에서는 늘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작 핵심은 이거였는데 그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정치의 장이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따져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정치를 안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중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수가 굉장히 잦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당내 초선 의원들하고 면담하고 무슨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 같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동력을 꺼트려 버렸어요. 더 이상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당내에서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체포동의안 그 뒤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자 이거 하나 제안해서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는데 그 정도 이상의 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 보여요. 지금 설화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퇴장할 때가 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은 이 사안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지금 패널 내원 정치와의대 나오신 패널 네 분의 말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반응이요. 자 이런 가운데 패널분들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된 발언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한 2가지 정도 발언도 큰 논란이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사실은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박종화 의원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치인이 아니셔서, 그러니까 뭐 여기 위원장 맡기 전에 이제 학교에 계셨고 정치 아니셔서 그런 걸까요? 정치가 뭐 별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각자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게 의견들을 모아주고 그거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정치지.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분들이니까. 뭐 정치가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따로 배워야 될 건 아닌데 김은경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뭐 기본 인식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 자체가 어느 부분이 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미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일도 사실은 잘 익고 다 성숙한 다음에 이걸 따먹어야 문제가 없는데 설 익은 거 따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니까 민주당의 혁신위가 자발적으로 어디선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그 적합한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그리고 혁신위원을 구성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수혈을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링거 맞듯이 넘어간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급하게 뭔가 급조돼서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혁신위 그리고 예. 혁신위원장이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된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바꿔야 되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맞는데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칠 수 있지만 예.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면 저는 좋은 길로 갈 수 없다고 애지당시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은 퇴장 이런 얘기까지 그냥 끌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은경 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지금 반복됐어요.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굳이 굉장히 좀 좁혀서 본다면 그래도 민주당 당내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논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당방 문제까지 다 퍼지는 사안을 건드렸거든요. 이쯤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휴가로 알려 계신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건 좀 뭐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의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좀 말문이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당의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출범을 할 때는 뭔가 좀 당에 도움이 되고 당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뭔가 좀 혁신 경쟁을 촉발을 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게 뉴스만 났다 하면 이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아마 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뭐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니까 아예 입장 표명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 표명이 없다 그래서 동의를 한다 그럴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혁신위원회의 정치적 에너지, 동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활동하기로 했던 시한이 정기국회까지, 정기국회 전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다가오면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별다른 이제 정치적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자중하고 하는 뭐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혁신위원회라는 거는 각 당이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출범시키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대단한 어떤 안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기도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뭔가 자꾸만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하고요. 과연 또 어떤 입장,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고요. 뭐 당 얘기도 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